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국가로 이제 시동을 거는 입장에서 정부와 그 다음에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또 각자의 연구기관, 이런 용인시에 또 새로운 그런 전략에 맞춰서 반도체 산업이 아주 호황을 이룰 걸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앞서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몇 통화씩 전화가 오는 것이 주 내용이 뭐냐? SK하이닉스 반도체 언제 착공합니까? 기공식을 언제 합니까? 첫 삽을 언제 뜹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테이프 커팅 착공식에 참여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언제 착공할 것이냐는 질문이 대다수인데, 오늘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착공식 언제 열릴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4월 달에, 5월 달에, 6월 달에 착공을 한다, 수없이 언론의 발표가 있었고, SK하이닉스의 관계자도 6월 달이면 착공식을 하지 않겠느냐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착공식에 테이프 커팅에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자, 거기에 따라서 저의 지금 생각은 대통령의 착공식 참여 때문에 일정이 아직 지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15일 전후에 아마 착공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식 언제 합니까? 테이프 커팅, 기공식, 펜스를 언제 치고 공사가 시작됩니까? 그거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 언제 한다, 언론에서도 4월 말에 한다, 5월 말에 한다, 6월 달에는 반드시 착공식을 한다, 수없이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은 전부가 다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은 거고 날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어떻게 토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발전 방향 같은 것을 질문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질문이 착공식 언제 하느냐, 아직 날짜 정해진 거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산업에 오랜 소건이 풀리는가,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정책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 발맞춰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통 큰 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서,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모습은 SK하이닉스 반도체의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의 모습이 보이면서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반도체 업계가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 증설 및 신설과 관련해서 각종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은 정부 부처로부터 매번 인허가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생산 라인 구축이 지연되고,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사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 기업이 생산 라인을 확충하더라도 고용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히면서 업계에서는 매년 3,000명, 향후 10년간 3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은 대학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분야가 외면받고 있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시장 경제 주도를 강조하자 업계에서는 기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발맞춰서 대규모 투자 계획,
좀 이따가 다시 도표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잇따라 발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라고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 회사라고 하는 삼성에서는 국내 5대 기업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른바 통큰 투자를 결정하는 등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게 여기에 발맞춰서 SK 하이닉스도 삼성 못지않게 투자 계획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그간 반도체 업계의 오랜 수건과도 같은 규제입니다. 그런 규제 완화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화답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서 첨단 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나서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만은 2년, 한국은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프라 구축 인허가 문제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기업들이 신규 공장을 착공할 때에 국내의 기업들 간 착공 기간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업계 1위인 대만 TSMC, 반도체를 좀 아시는 분은 대만의 TSMC를 전부 아실 겁니다. 일본의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TSMC 최고 경영자 CEO인 우리 고객과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신규 공장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강한 확약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TSMC는 일본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 발표 한 달 만에 TSMC와 소니는 합작회사 JASM을 세우면서 순조롭게 착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착공을 시작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SK 하이닉스 반도체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는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 평택 캠퍼스에 삼성이 지금 공장 짓고 있는 모습, 여기서는 1기의 공장인데 완공이 돼서 반도체 라인이 가동이 되면서 생산품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경기도 평택을 공장 부지로 선정한 뒤 실제 착공이 들어가기까지 5년 기간이 소요됐고, 이후에 2017년이 돼서야 평택 1공장이 가동을 했습니다. 공장 건설에 들어간 기간을 2년여로 서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삼성의 경우 착공에 돌입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용인 SK 하이닉스 원산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시행자인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계를 지금 용인시에 제출하는 상태고요. 이제 착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식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이제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착공식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으면서, 자,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 여기 가운데 정사각형 모양 넓은 모형이 여기가 4개의 팹이 들어서고, 우측에 삼각형 모양 되어 있는 데가 여기가 바로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아파트 부지와 상업용지, 지원시설용지, 이주자 택지, 자,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은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전기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화조, 오폐수 처리장, 자,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지금 들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조성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로서 이곳에서는 반도체 생산은 물론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19년 2월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기로 하고 용인시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받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에서 A로 인정받는 데만 2년이 걸리고, 거기에다가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였습니다. 당초 공장이 들어설 용인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은 이 오폐수가 방류되는 안성시로 방류수가 통과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가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에 인허가가 났지만은 주변 토지와 지작물 조사 및 주민 보상, 문화재 조상 등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내년 초는 돼야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공장은 오는 2025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7년쯤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용수나 전력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로부터 매번 인허가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반도체 공장 착공 지연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은 얼마나 빨리 짓고 양산에 들어가냐가 주요 경쟁력 중 한 가지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상황이 지속된 요즘에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 관련된 이런 세미나에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1년간에 우려하는 삼성 SK 중소기업은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불필요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더라도 고용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토지 이용 계획 보면 제가 빨간 선을 이렇게 쳐놨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 과연 동문과 북문, 그 다음에 서문, 남문, 그리고 정문, 과연 어느 쪽으로 이제 이 근로자들이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쪽으로 축이 형성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은 투자 방향에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SK하이닉스 경우 원산면 일대에 126만 평 규모의 부지에 120조 원을 들여서 4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반도체 팹 1개를 운영하는데 약 3,000명이 필요한다면 4개의 팹이 운영한다면 12,000명입니다. 12,000명에다가 위에 보시면 여기 소재, 부품, 장비, 여기에 들어갈 또 인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런 공장을 건설 짓는데 얼마만큼 인력이 필요하느냐?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경우는 4개의 팹에 12,000명, 지원부수 인력 3,000명 등 15,000명을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서 채용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는 원래에 2027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에서 당장 4년 이내에 3,7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올해는 1,000명 안팎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진을 보시면서 규모와 또 바운더리,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개발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투자의 달인이 되신 분들은 이 지도만을 보고서도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어느 쪽으로 같이 한번 투자를 해봅시다, 틀림없이 그런 문의 전화가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반도체 등 경제 안보 전략 사업에 대해서 기술, 생산 역량 확충,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 첨단 전략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공고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투자그룹 투자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삼성은 무려 450조를 투자하는데 거기에 국내에 360조, 자, 그 다음에 현대 63조, 21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화가 37조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SK입니다. 자, SK도 보시면 247조,
여기가 이제 이 투자하는 금액 가운데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122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G도 106조에 통 큰 그러한 900조 원에 이르는 우리 대기업의 투자 계획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삼성 반도체 공장의 사진이 지금 야간에도 이렇게 24시간 풀가동으로 움직이는 세계 최대의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불이 24시간 켜지듯이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머지않아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용인 그 처인구 원산면 일대가 천지개벽이 드는 그러한 땅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재계 총수가 직접 회의 출장길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의장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네덜란드 총리 집무실에서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서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EUV 장비를 생산하는 그 ASML 최고 경영장을 만나서 공급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도 로또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로또 총리의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을 했고, 자, 지금 사실은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엠블렘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정책과 삼성의 그 비전 2030 전략이 맞물려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반도체 산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규제를 풀면서 오랜 수건이 풀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춘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을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지루하셨겠지만은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